자, 얘들아, 품사 오늘 마지막, 4주차 마지막. 오늘 차 끝나는 날. 뭐뭐 남았어? 조사랑 감탄사안 남았죠? 봅시다. 다음 주 모의고사 이거 나올걸? 품사 나누는 기준 3개. 형태. 끝글자 꼭 맞추랬어, 얘들아. 형태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어, 아니, 가변어, 불변어. 그 다음에, 기능. 5개, 언자. 몸통 역할, 꾸미는 역할, 독립적인 역할, 문법적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 활용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 9개. 자, 1주차에 뭐 했다고? 체언에 들어가는 품사 5개, 4개, 아니, 3개, 숫자도. 3개, 명대수. 2주차에 활용하는 용어는 기본형이 있는 동사, 형용사. 그러니까 용어 찾기는 쉬워, 얘들아. 기본형이 무조건 있어야 돼. 기본형 있으면 다른 품사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지난주에 한 게 꾸며주는 수식어인데, 관용사는 체험 담당, 부사는 용언, 주로 용언 담당, 그리고 오늘 할 관계형 조사. 근데 또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2단은 변해. 그지? 2단은 가변어로 분류하고, 나머지 조사는 변하지 않고, 독립언의 감탄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관계형이란 주로 이제 체언의 뒤에 붙는데, 사실은 얘들아 딱 2개 빼고 다 붙을 수 있어. 그게 뭐야? 지난주에 얘기했지. 일단 관형사에 절대 못 붙어. 그리고 오늘 할 감탄사에 못 붙어. 못 붙음 절대. 근데 나머지는 붙을 수 있어. 나머지 7개 품사에는 다 붙을 수 있어. 주로 체연이지만 그래서 아니 그래서 주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니네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끝에 요 붙이잖아. 그거 주사야. 그럼 무슨 결론이 나와? 동사나 형용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지. 어? 선생님 되게 쉬워요. 형용사 뒤에 붙었지. 쉬워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가요. 이거 다 동사, 형용사 뒤에 조사가 붙은 예야. 자, 역할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게 뭐냐면, 얘들아, 그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걸 다 저기 조사가 만들어준다는 건데, 봐봐. 선생님 보여줄게. 뭐. 자, 봄. 곧 봄이죠. 3월이니까. 오늘 3월 1일이니까. 봄.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문장이 아니니까 얘가 무슨 문장 성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 주어를 만들고 싶어? 봄이. 주격조사야, 얘가. 목적어 만들고 싶어? 여러분 이제 아니까 이거. 주어, 목적어 서술 안 가르쳐 준 거 알아. 근데 영어에서 배웠잖아. 목적어는 봄을. 그치? 그럼 서술어 만들고 싶으면 이제, 자, 봄이다. 이거야. 이게 문법적 관계를 알려준다는 소리야. 근데 사실 필수가 아니지. 생략이 가능하죠. 우리 조사 빼고 말 되게 많이 하잖아. 집 가, 이러지. 집에 가, 이러지 않는다고, 굳이. 그래서 이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별한 뜻을 더해줄 수가 있어. 보조사라는 게 있어, 얘들아. 아까 말한 거는 격조사라고 해서 기본적인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조사인데, 그거 말고 보조사는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목적어 하나 만들게 밥에다가 그럼 뭐가 붙어? 당연히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을이나 르이 붙잖아. 밥을 먹었다. 주어는 그냥 생략했어. 자, 밥을 먹었단데 그럼 이 을은 목적격 조사, 목적어를 만들어줘. 문법적 관계를 보여줘. 근데 여기다가 밥만이라고 보조사를 썼어. 그러면 밥만 먹었다는 밥을 먹었다에 어떤 의미가 더해져? 야! 빨리 어떤 의미가 더해져? 밥을 먹긴 먹었지.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빨랑. 여기 약간 무슨 귀화하는 사람 대상으로 어? 외국인 대상으로 지금 무슨 아니 리턴이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귀화도 안 되고 리턴도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독에 얘들아 only. 그치? 그 의미가 더해지잖아. 이런 게 보조사야. 그럼 또 어떤 보조사들이 있냐? 만약에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밥도 먹었다. 역시 보조사죠. 그럼 이번에 밥을 먹었는데 다른 것도 먹었다. 라는 의미가 추가되지. 요런 게 보조사야. 다음 주에도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보고 다음 달에 또 품사할 거거든. 얘들아 또 품사를 할 건데 한 달 동안 이건 그때 이제 심화 단계에서 다시 할 거야. 다. 그래서 그 이 품사가 니네 무조건 2학기의 시험 범위다. 모든 학교가 작년에도 그랬고, 품사가 중1 국어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학기 내내 하고 시험 봐야 2학기에 겨우 진짜, 6개월 이상을 품사를 해도 진짜 점수가 진짜, 세화는 어렵고, 세화는 선생님 인정이고, 선생님이 작년에 1학년 세화밖에 안 했지만, 세화는 진짜, 사실 조금 선생님들 너무 하신다 할 정도로 뭔 중일을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아주 쓴맛을 중일 올라와서 보는 첫 시험 국어를 아주 진짜 쓴맛을 보여줘 버리기 때문에 사실 국어학원 안 다니면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학교 수업만으로는 좀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다른 학교들도 작년에 품사를 시험 범위에 안 넣은 학교가 딱 하나 있었는데 신반포인지 경원인지 기억이 안 나. 심판봉지 아니야 또 제3의 왜냐면 선생님은 1학년을 세야만 했잖아 그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딱 한 학교 있었는데 올해는 또 다르겠죠 어? 그렇게 애들 공부를 안 시키면 이 근처 학교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품사 진짜 중요한데 지금 니네 지나가다가 아니면 평일에 플러스 와가지고 2, 3학년 질문 받는 거 가끔 봐봐 품사 계속 나와 품사가 진짜 중요해요 자, 조사는 근데 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 관계어냐 역할이 그리고 절대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니네 가끔 선생님한테 문자 보낸 거 보면 입니다를 띄어. 아, 왜 띄임? 어? 입니다를 왜 띄어? 저는 누구누구 띄고 입니다 아니거든? 이다니까 붙여야 됩니다. 근데 입니다는 진짜 나라에서 쓰는 공문서 같은 데도 겁나 선생님 맨날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산시장은 바다 띄고 입니다 쓰여서 맨날 볼 때마다 킹 받죠. 좀 붙여버리고 싶다. 스페이스만 붙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맨날 하면서 집에 가고 있어. 입니다를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 관계형. 조사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는 주로 체한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요게 격조사고,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요게 보조사야. 조사의 특징, 불변어인데 이다는 예외다. 그 얘가 좀 신경 쓰이게 해. 그 다음에 조사와 조사의 만남이 가능하죠.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 조사가 못 붙는 건 관형사, 감탄사 뿐이야. 조사랑 조사 만날 수 있어. 밑에 봐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까지만이라는 조사가 있는 게 아니라, 까지랑 만이 만난 거야. 여기까지이다. 이것도 가능하잖아. 또, 그에게만, 그에게도. 그죠? 또 하나, 홀로 절대 쓰일 수 없다.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근데 신문 요약 보면 띄어쓰기를, 뭐, 붙어, 이런 거를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보면서 초등학교 때 잘못 배웠구만. 아니면 책을 너무 안 읽었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자, 이다를 볼게요. 이다는 역시 띄어쓰기를 할 수 없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즉,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술 격조사야. 서술어를 만들어주면 서술격 조사고, 목적어를 만들어주면 목적 격조사고, 주어를 만들어주면 주 격조사야. 자, 그래서 나는 이 주어인데 학생이다. 학생이라는 명사에 이다가 붙으니까 이 문장에 서술어가 된 거죠. 또 하나, 다른 조사들은 형태가 바뀌지 않지만 이다는 활용한다. 이다. 연결형으로만 봐봐. 이고, 이면, 이니, 이지, 이며, 이라면, 이라서, 이니까, 이므로, 등등등. 그죠? 그래서, 참고로, 북한은 조사를 단어로 안 친대. 그래서 북한 애들은 팔품사로 배운대. 걔네도 품사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단어 취급을 안 한다고 선생님께서 읽었는데, 만약 이거 통일되면 학자들끼리 알아서 합의를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감탄사. 독립원. 독립원은 독립적으로 혼자 놀아서 독립원이야. 얘는 거의 얘들아, 문제가 거저야, 거저. 이거 못 찾는 애들 없어. 독립원에는 감탄사가 있는데, 부름. 얘들 부를 때 이런 거. 야, 어이, 이봐. 이런 거 있지. 여보세요. 이런 거. 대답은, 응, 아니, 예, 아니요. 놀람은, 어머나, 헉, 많죠. 니네 채점할 때 막 나오잖아. 선생님 다 불러주면. 북대 다 불러줄 때, 놀람, 네, 느낌, 막 탄식. 아이고, 앞불싸. 시옷 비읍도 감탄사죠. 그치? 온갖 느낌에 다 쓸 수 있죠. 이제 전 세계인이 다 안다는 한국인의 감탄사, 시옷 비읍. 그 다음에 감탄사의 특징은 활용 안 하고 절대 조사. 근데 여기 조사를 틀리다니. 조사 와죠? 조사를 절대 거느릴 수 없어. 아이고는 아이고도 아이고만 아이고이다 안 돼. 그 다음에 독립하여 쓰인다. 그래서 뒤에 느낌표가 오거나 쉼표가 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위치가 부사처럼 좀 자유로워. 시옷 비읍을 생각해봐. 아무 때나 튀어나와도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 감탄사는 니네가 부름이 감탄사로 생각하고 있다가 요걸 감탄사라고 하면 안 되고 미영아는 명사 더하기 조사죠. 미영은 명사고 아는 부를 때 쓰는 호격조사라는 게 있어. 역시 격조사야. 그러니까 누구누구 아나 누구누구 야 있잖아.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아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야를 쓰잖아. 우리 누구 있어? 민채야 이렇게 되잖아. 그건 조사야. 그렇지?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개 문제 9개 시작. 됐지? 1번. 뭐 그냥 부를게. 얘들아, 최연. 문법. 그 다음에 특별한 뜻. 그래서 얘들아, 참고로 이제 품사 어깨 다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한국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거든? 그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바야. 한국말, 얘들아. 말하고 글은 다르다고 했어. 글은 진짜, 글이 아니라 알파벳은 진짜 쉬워. 한글은, 자음문 우리 음은 몇 개였지? 어쩔 시구리. 40개죠? 40개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거의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수출도 했어.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이 빌려 쓰고 있어. 근데 우리 말은 겁나 어려운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용언의 활용.
이제 이렇게 전문 용어 써도 여러분 알아듣죠? 용언의 활용이야. 동사, 형용사의 활용이 영어의 3단과는 비교도 안 되고, 내가 말했잖아. 니네도 뭐 활용 못 한다고. 어? 먹는구나인데 먹구나라고 하고 난리라고,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사. 조사가 또 종류도 겁나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용언하고 관계어만 정복하면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2번. 얘들아 X 치면서 풀었지? 변하지 않는다. 모든에 X 쳐야겠죠? 틀렸습니다. 이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결합할 수 없다가 틀렸죠? 있습니다. 4번은 맞고 5번은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 그 다음에 넘겨서 독립어는 독립적. 활용하지 않는다 오. 조사 결합할 수 있다 X. 있다에 X 치면 돼. 그 다음 독립어이 아닌 거 전국 더하기 아. 명사조사. 됐지? 이런 감탄사가 있죠? 개치네쇠. 아이. 자, 이런 감탄사가 국어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언제 쓰게? 언제 쓰게? 조금 긴 걸로 어뜸으로 차가 있습니다. 이거 뭐 옛날에 유퀴즈인가 뭐 어디 나왔다던데? 어뜸으로 차라는 감탄사는 참고로 그냥 으라차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네 무거운 거나 아니면 뭐 어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힘들 때 어뜸으로 차 하면서 좀 단어 활용을 좀 해봐. 개친을 쓰는 언제 쓰냐면 영어에 bless you. 언제? 옆 사람 재치겠을 때 개친을 쓰면 욕하는 줄 아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근데 우리말에도 엄연히 있는 옆 사람 재치겠을 때 쓸 수 있는 감탄사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으면 찾아봐 진짜 있어. 자, 넘겨서 문제를 확인하기 15문제 X 치면서 풀어라. 틀리는 거. 시작. 일단 한 7분 정도 기다려보겠어.
다 못하는 사람 없네요. 보자. 1번. 이거 다 감탄사네. 그 틀렸지? 변한다, X. 그치? 그 다음에 조사 절대 못 만나. 3번이 답이네. 성립되고, 반드시 매담 아니고, 됐죠? 그럼 3번만 형광펜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순재하죠. 명사조사. 그 다음에 3번, 전부 감탄사네? 그럼 뭐야? 4번이네? 자, 체온을 꾸며준다. 요거 틀렸고, 변한다 아니고, 문법적 관계 아니고. 아니면, 얘들아, 이거는 옆에다가 이게 뭔지 쓰면 돼. 체온을 줄이고 꾸며 관형사. 홀로 쓸 수 없다. 조사. 그치? 유일하게 조사만 띄어쓰기 안 되니까. 변한다. 동사형 형사. 문법적 관계 조사. 이렇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4번. 띄어쓰기 안 됐으니까 이거 다 조사거든? 알맞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단어라서 구품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리을 빼고 다죠. 생략해도 성립이 되죠. 조사 하나도 안 쓰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니네 막 시험 청할 때도 조사 오늘 막 다 빼먹고 말하고 막 그래. 그 다음에 6번. 6번은 자, 내 친구가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거든? 내 친구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근데 니은으로 넣으면 주어가 없어져. 주어가 없어. 나는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하느라고 주어를 굳이 말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음식보다 좋아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달라진다. 왜 기억은 내 얘기가 되고 니은은 아니 기억은 친구 얘기가 되고 니은은 내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영희 뒤에 가, 점심 뒤에 을, 수업 뒤에 을. 세 개죠. 그 다음에 8번. 얘들아, 이거는 아는 이 자체가 동사형용사인 거지, 않다. 그리고 뒤에 은만 써는 건 뭐야? 어미잖아. 어간어미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꼭 분리할 수 있는 말이 있어. 하늘, 사람, 밤, 운동화,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 조사는. 그 다음에 9번. 알맞지 않은 거 갑자기 부사. 그치? 왜 갑자기 수식어이 나왔지? 그 다음에 10번. 야호. 알맞은 것은 독립적. 4번. 그럼 이것도 얘들아 꾸민다 수식어 관계를 나타낸다 관계연 주어나 목적어 체연 변하고 서술어 용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 조사가 아닌 거 이거 읽다 동사죠. 다음 대표하기 1번 에구머니 아이고 응 아니 여보 5개죠. 품사는 감탄사. 그 다음에 관형사가 아니라 부사, 불쑥했다, 부사. 다음, 조사가 아닌 것은, 얘들아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딱 봐도 4번인데. 그럼 대체 얘는 뭐냐? 명사야, 명사. 의존 명사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얘가 명사인지는 몰라도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조사는 아닌 거야. 그다음에 4번은 요거 때문에 이제 따라가다 동사니까 용언이죠. 그치? 질문, 질문 없죠? 바로 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야, 감탄사죠. 보름인데. 그럼 조사지. 자, 자전거 도둑. 여러분 다 읽어왔죠? 자전거 도둑은 우리 지난번 독서에 옥상에 민들레 꽃 썼던 작가 박안서 작가의 같은 작품이고 내용도 좀 주제도 비슷하죠. 성, 성장소설. 지난주에 고무신처럼 성장소설 뭐야? 여러분 또래의 주인공이 내적으로 교훈을 얻고 성장하는 내용의 소설. 교훈적이고 사회 비판적. 어떤 사회? 돈만 아는 사회. 역시 옥상의 민들레꽃 같아. 배경은 70년대.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제 화폐 단위도 있지만, 청계천 세운상가. 이거 지금도 있어, 얘들아. 니네 광화문 교보문고 봤으면, 거기서 이제 머지 않은 쪽에 있는데, 종묘 그쪽에 있는데, 아직도 있어. 있는데, 그, 지금은 그 기능을 잃었고, 이미 진작에 한 뭐, 8, 90년대에 용산 전자상가. 알아? 가봤어? 용산 전자상가가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아마 온라인으로 더 판매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좀 사람 없어 보일 수는 있어. 아니면, 강변이나 신도림의 테크노마트 같은, 어? 아니, 여기 남부터미널에 국제전자센터 있잖아. 거기 이제 주로 오타쿠들이 많이 가지 않나? 가차를 요새, 가차 많이 한대더라, 거기서. 아무튼 그런 공간인데, 이 세운상가가 그래서 어제 수업할 때는 그 구글링 해가지고 세운상가 옛날 사진 찾아보고 애들이랑 그랬거든? 근데 그런 광고도 있어. 이게 아파트랑 같이 있었나 봐. 60년대 타워팰리스로 불리고 막 이랬대. 지금 이제 타워팰리스도 옛날 얘기, 60년대 원베일리. 뭐 그냥 그런 개념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뭐 그런 급들이었나 봐. 근데 세운상가는 뭐 파는 데였냐면 얘들아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제 물고기들을 많이 이렇게 싸게 팔잖아? 세운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 전자용품을 파는 데고 그래서 수나미가 일하는 공간도 전기용품 도매상이야. 그러니까 동네 가게들이 도매 알지? 얘들아 니네 고속터미널 밑에 지하에 옷가게들 많잖아. 그 옷가게들은 소매상이야. 그래서 손님들한테 옷을 한 장, 두 장 팔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옷을 어디서 가져와 그럼? 이 사람들이 판매 상인들이 옷을 떼어오는 곳이 도매상이죠. 어디겠어? 뭐 알면 우리가 그쵸? 옷 파는 사람이겠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대문에 의류 상가가 크게 있어. 그래서 거기 이제 밤에 가면 막 12시 이후부터 영업이 활발해지고 한 장, 두 장은 옷을 팔지도 않아. 왜냐면 옷가게 하는 사람들이 가서 최소 10장 이상씩 사오니까. 그런 걸 도매상이라고 하잖아? 근데 요즘 모르겠다. 중국 같은 데서 살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 왜냐면 중국이 워낙에 싸니까. 근데 아무튼 그 도매상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세운상가에서 많은 그뭐 동네 가게에서 전구를 팔고 뭐 전선을 팔고 하는 사람들은 세운상가에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거야. 자, 그리고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 이 청계천 세운상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면 물론 여기에는 공학 박사나 뭐 교수나 이런 사람은 없지만 실전 전문가들이 많아서 세운상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탱크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 데가 여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건물만 남아있고, 거기를 그냥, 이제 뭐, 서울의 문화유산 약간 이런 정도? 뭐, 아니면 리모델링 한다고, 뭐, 거기 다른 건물 짓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 남아있기는 해요. 자, 주제는 도덕성과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돈돈돈 거리지 말아야 한다. 특징, 순진한 소년의 시각에서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드러낸다. 여기 멀쩡한 어른이 아버지밖에 없어. 서울 어른은 다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나와. 자,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에 작가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아까도 말했지만 옥상의 맨들레꽃하고 비슷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밑에 수나미 서울로 상경하여 순진하고 성실한 소년 최종 학벌이 뭐야? 아, 이러고 왔잖아. 최종 학벌 중졸이죠. 고등학교 왜 안 갔어? 못 갔어? 못 갔지 왜?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는 얘들아, 지금은 아니지. 고등학교까지 의무지. 그게 아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여건이, 그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가 의무가 아니니까 그건 돈 내고 다니라는 소리잖아. 근데 자기가 빨리, 이제 저기 일해서 집안에 보탬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근데 취직을 시켜준 거 하나만으로도 이 주인 영감한테 얘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혹사당하면서도 혹사당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 세운상가의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니까 야학이라도 다니고 싶어 하잖아. 야학이라는 게 그래서 얘들아 옛날에 그렇게 수나미처럼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학원처럼 대학생들이 야학이야, 진짜. 자원봉사로 그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밤에 얘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오라고 해가지고 검정고시 같은 거 가르치는 그런 봉사활동도 있었대. 거기, 야학이란 뭐 돈 내고 다니는 건 아니었나 봐. 그럴 돈이 없으니까, 없는 학생들이니까. 학생은 아니고 이제 10대 청소년들, 노동자들이니까. 자,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어차피 고등학교까지는 다 자기가 학업을 때려치지 않는 이상은 다니게 되고 그 뒤에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 그치? 막 방송통신대학 이런 저기도 있는데 뭐. 자, 주인 영감은 쓰나미의 오너죠. 근데 야갔어. 아주 야가서 얘가 순진하고 착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부려먹어. 본문 보면 알지. 세 명이 할 일을 혼자 하고 있어. 그럼 이때 인터넷만 됐어도 쓰나미가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적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럼 밑에 댓글이 주룩해. 야, 때려쳐라.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쓰나미는 주변에 그렇게 물어볼 어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 주인 영감, 그리고 개인적 이익 때문에, 즉, 자전거가 신사의 차에 흠집을 냈잖아. 그럼 그걸 이제 어쨌든 자기가 수남이 개인 돈이 아니라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니까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치면, 그래서 지금은 다 그런 게 보험이 가입이 돼 있죠. 그러나 그 돈이 안 들어서 수남이를 칭찬하죠. 자전거 들고 튄 걸. 즉, 금전적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수나미가 수금하러 간 그 가게 주인은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지금 자기가 빚을 진 거잖아. 자기가 돈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물건을 먼저 가져간 건데. 보통 근데 그런데, 얘들아, 도매상에서 물건 가져갈 때 소매상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한다고 하고 물건부터 많이 가져가는 일은 흔한가 봐. 근데, 그래서 수금을 하러, 이렇게 쌓인 돈이 얼마니까 주세요. 그걸 안 주려고 사람을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약간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약간 그런 이상한 전통은 아니고 이상한 그런 게 있대. 자, 어쨌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악독하다. 그 다음 이제 자동차 오너, 신사, 고급차의 주인인데 차 수리비로 수나미와 외적 갈등을 겪고 뭘 인정하다. 마지막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도덕성을 중시하고 수나미에게도 도덕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어른. 그죠? 자, 그러면 구성 단계는 다 알죠? 자, 발단. 청계천의 세운상과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점원으로 수나미는 일하고 있다. 전개. 어느 바람이 불던 날, 물건 대금을 받으러 간 상의 주인에게 끈덕지게 돈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수나미도 어느 정도 짬바가 생긴 거야. 경력이 생긴 거지. 그래서 자기는 뭐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치트키 막 써가지고 돈 받잖아. 그 다음에 위기.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려고 하는데, 신사가 야, 네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내 차에 흠집 냈다. 돈 내놔라. 돈이 없잖아. 그래서 신사가 자전거를 대신 압수했는데 그걸 들고 튀었어. 절정.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간 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 몸에도 도둑놈의 피가 흐르는가. 내적 갈등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리고 결말은 어떤 결론을 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자, 소설의 갈등 첫 번째 외적 구조는 그래서 수나미와 땡땡상의 주인. 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수나미와 신사 수리비 내놔라 수리비 없다. 그런데 사실 이 소설의 가장 큰 갈등은 뒤에 나온 내적 갈등이야. 자, 수나미의 일단 양심 리스. 나는 왜 자전거를 들고 튀었나. 근데 거기서 얘 마음에 가장 걸리는 건 그때 도파민이 터진 거야. 어? 왜 나는 그때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얘들아. 신사가 너무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수나미가 자전거를 거기 대놓은 게 잘못이면, 그 약간 자기도 왜 가까이 되냐고, 뭐 쌍방일 수 있는데, 엿먹였다. 이런 저기로 즐거울 수는 있는데, 얘는 그게 찔리는 이유가, 집에 형이, 어? 형이라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걸린 거죠.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걸까. 그래서 얘는 결국 시골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죠. 도덕적인 마음이 이겼지.
자, 결말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알 수 있다.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도시인들의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한다. 그래서 결국 시골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서울 사람 둥절.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본문에 나죠. 바람의 가치도 시골의 바람은 어떤데 서울 사람들은 바람을 다 싫어하고 뭐. 어?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 얘들아. 사실은 이 소설은 마지막 문장 하려고 하는 거야. 수남이 얼굴에서 누런 똥빛이 가시고 소년다운 청소남으로 빛났다. 게다가 둘 다 딱 문제 내기 좋게 이 어절식이죠. 이 어절 누런 똥빛. 소년다운 청소남.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온다. 어렵지도 않지만 나와요. 자, 날개문제 3개 해보십시오. X를 치며 해보십시오. 됐지요? 자, 1번은 갈등 최고 주니까 절정. 갈등을 숨겨준다가 아니라 드러낸다지. 그래서 수나미가 시골로 가는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죠. 자, 알맞지 않은 것은 내적이 아니라 5번 외적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볼 건데, 여러분 다 읽어왔으니까 중간중간 뛰어넘으면서, 여러분은 따옴표만 제대로 읽으면 돼요. 고단 씨부터 1, 2, 3, 4, 5, 6, 7, 8, 9, 10. 알겠지? 자기 순서 모르면 어휘 선물. 자, 발단 생략된 내용 보세요. 쓰나미는, 자, 배경.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에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는 꼬마 점원. 근데 이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도매상에 다 전기 관련된 일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때만 해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훨씬 많았겠지. 그리고 이게 은근히 얘들아, 이거 진짜 전문 직업이래. 전기, 그 다음에 그 있잖아, 배관 이런 거, 왜, 어? 그거 AI가 대체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래. 근데, 뭐야. 그래서 가게 손님들이 다 뭐겠어. 다 테토남들이야. 그러니까 얘를, 쓰나미를 비유하는 방식도 어때? 꿀밥 먹이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막. 그래서 쓰나미를 어쨌든 귀여워하고 주인 영감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쓰나미의 마음을 알아주며 위하는 척함으로 그래서 책 하나 볼 수 없게 혹사시키면서도 남들한테는 얘는 틈만 나면 책만 봐, 막 이러죠. 근데 쓰나미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 띄워주는 줄 알고. 자, 쓰나미는 적은 월급에도 불만을 품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애다. 자, 쓰나미는 온종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밤에는 가게방에서 숙직을 한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까지 가게에서 하는 거야. 꾀죄죄한 다후다 이불 그냥 뭐 저기 뭐 싸구려 천이야. 몸을 휘감고 나면 방바닥이야 차건 덮건 잠이 쏟아진다. 그럴 때 인성은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던 주인 영감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그러나 쓰나미는 낮 동안 얘들아 여기 표시할게. 쓰나미는 낮 동안 책은커녕 신문 한 기퉁이 읽은 적이 없다. 도대체가 그럴 틈이 없다. 점원이 적어도 3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해내자니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얘는 어, 혹사당함. 그러니까 지금이면 얘들아, 뭐, 청소년이면 더, 지금 노동, 뭐, 저기가 다 있고, 근로 조건도 뭐 몇 시간이라면 몇 시간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고, 청소년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일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있잖아. 그럴 때가 아니죠. 고등학교도 의무가 아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할 때 적용되는 그런 법들이 막 만들어지던 시기겠죠? 자, 그래도 수나미는 혹사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어쩌다 남들이 영감님에게, 고!
영감님은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하신다. 벌레라도 씹어 먹은 듯이 이상 야릇한 얼굴로 상대방을 흘겨보며. 완전 핑계죠. 그게 아니라 좀 똑똑한 애가 동료가 되면 수나미가 이제 눈을 뜨고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오히려 각성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님인가. 이런 고마운 어른을 위해 그까짓 세 사람이 할 일 혼자 못할까. 하고 양팔의 근육이 팽팽히 긴장한다. 그런 고마운 어른이 보지도 않는 책을 틈만 있으면 본다고 남들에게 자랑을 한 뜻은 밤에라도 잠만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두란 뜻일 것이다. 수나미가 그렇게 풀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며 잠이 저만큼 달아난다. 혹시나 하고 보따리 속에 찔러 갖고 온 중학교 때 교과서랑 고등학교까지 다닌 형이 쓰던 참고서 나부랭이를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었다. 책이라 할 통틀어 그것뿐이다. 주인 영감님이 심심할 때 사본 주간지 같은 게 굴러다닐 적도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때의 주간지라는 건 약간 19금까지는 아닌데 뭐 한 15금 뭐 그런 잡지. 자, 소년다운 호기심이 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인석이 그저 틈만 있으면 책이라고 하며 주인 영감님이 가리키는 책이란 결코 이런 주간지 조각이 아닐 거라는 영리한 짐작으로 수나미는 결코 그런데 한눈을 파는 법이 없다.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가게를 닫고 얘들아 은행도 일찍 닫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은행원들이 오늘 들어오고 나간 돈 다 계산 맞춰서 0이 돼야 이제 퇴근하잖아. 가게도 마찬가지지. 오늘 판 거랑 들어온 거랑 판 게 들어온 거죠. 아무튼 들어오고 나간 돈을 다 맞춰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하고 일치해야 이제 퇴근을 하는 거잖아. 그걸 하고 주인댁 식모. 자, 지난주에 누구야? 나미가 식모였죠. 날라온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세상에 거의 11시경이면 너희랑 똑같네. 너희랑 똑같네요. 어떻게 70년대 일하는 청소년하고 여러분하고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비슷하네요. 자, 그때부터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똑같네요. 숙제 시작. 자, 그러고도 수나미는 이 동네 가게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수나미의 부지런함은 이 근처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다.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물뿌리개로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 이거 왜 뿌리게? 땡. 야, 우리나라는 더울 때 습한데 왜 물을 더 뿌리면 안 되죠? 물 뿌리기로 골목길에 물을 뿌리게. 그것은 바로 골목길이 흙바닥이기 때문이죠. 운동장 생각해봐, 학교. 아직 다 도로 포장, 차도 흔할 때가 아니니까, 많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저기, 빗질 하기 전에 물을 뿌려놔야 먼지가, 야, 니네 운동장에 그냥 빗재로질 한다고 생각해봐. 먼지 장난 아니겠지. 그래서 물을 뿌려놓고, 긴 골목길을 얘가 착해가지고, 남의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고 나서, 가게 안에 물건에 먼지를 털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을까 연구를 해가며 다시 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세수하고 뭐 머리 감고, 그러면 주인 영감님이 나온다. 주인 영감님은 만족한 듯 빙긋 웃고 짜식하며 손으로 수나미의 머리를 더듬는다. 헐. 그게 아니고. 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건데, 휴행 아니고, 알밤을 먹이는 일은 다른 손님들처럼 한 번도 없다. 따뜻하고 큰 손으로 머리를 빗질하듯 두어 번 쓸어 내려주고는 부드러운 볼로에서 둥근 턱까지를 큰 손바닥에 한꺼번에 감쌌다가는 다시 한번 짜식하고 놔준다. 그러니까 강아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이제 강아지가 나 잘했지 하면서 막 이제 꼬리치는 것처럼 얘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왜 그렇겠어? 너무 어린데 부모랑 떨어져 있으니까 이 시간이 부모님의 정을 느끼는 것 같은 시간인 거야. 자, 수나미는 그 시간이 좋다. 그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자, 이건 작가의 의견. 아직은 육친의 사랑에 철모르고 푸근히 감싸여야 할 나이다. 몇 살인데? 최소 17살은 됐을 거 아니야. 중학교 졸업하고 갔으면. 그치?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 그래. 서술자가 작가잖아? 작가의 의견. 서술자의 개입.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17살에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가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수 있죠. 그걸 강력히 희망하는 애들도 있죠. 자, 그를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게 하는 아직 상하지 않은 순진성이 더욱 그에게 육친애를 목마르게 한다.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불가턱을 타고 전해오는 따뜻함, 훈훈함은 거의 육친의 적이었고, 그래서 쓰나미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좋았고, 꿀같이 단 새벽잠을 떨쳐낸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충족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 여기까지가 발단.
그럼 이제 세팅은 끝났어. 전개에서 사건의 실마리 바로, 아니, 실마리가 사건의 시작, 바람. 갈등의 실마리. 바람이 어느 날 몹시 부르는데 쓰나미가 이제 우울해지죠. 왜냐면 시골은 바람이 어쩌고저쩌고 보리밭에 물결을 만들고 서울은 근데 바람이 완전 서울을 깎아내리기를 막 하다가 심지어 사고까지 나죠. 옆에 가게 간판이 지나가던 행인을 덮쳐가지고 피 철철 나고 근데 그 와중에도 다른 가게 주인들은 야, 저 가게 오늘 진짜 돈 많이 나가겠다. 보상해 주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쓰나미는 어쨌든 불안한 기분이지만 수금을 가져. 다음 표. 아유, 오늘 이렇게 정상 드럽게? 부럽겠네요. 자, 땡땡상의 주인은 니코틴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안쪽에 니코틴이 붙냐? 어? 담배죠. 들어, 진짜. 그치? 이게 이 안쪽에, 그 막 약간 그 담뱃갑에 붙어 있는 경고 그림 뭐 이런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 쓰레기 같은 데서 담뱃갑 이런 거 보면 그런 이 완전 식욕 성실하게 하는 그런 환경인가 봅니다.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인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얘도 경력직이잖아? 쓰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저런 수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 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앞으로 10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수금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돈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500원, 1000원씩 나눠서 푼돈을 녹여서 말이다. 이럴 때 수나미는 이 세상에 장사꾼처럼 징그러운 족속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에 나서 한숨이 절로 난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느 틈에 장사꾼다운 징그러운 수를 쓰고 만다. 오늘도 이번 예금을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은행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란인데 오타 났어. 돈이랑이 아니라 은행막을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행 막는다는 걸 몰라. 이게 치트키인데. 봐봐. 수나미는 은행 막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 그 번들번들하고 위험 있는 은행이 뒤로 어디 큰 구멍이라도 뚫려 있단 소린지 뚫려 있기로써니 왜 장사꾼이 막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급하게 돈을 받아 내려는 장사꾼들이 의뢰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기에 수나미도 그래 보는 거다. 그럼 원래 무슨 뜻이야? 여기 써 있네. 은행, 그치, 결제일, 수습한다는 의미죠. 은행은 결제일을 넘기면 짤없잖아. 뭔가 내가 이거를 맡기고 빌린 돈이 있어. 그걸 뺏어가거나, 아니면 뭐 압류가 들어오거나, 이자가 막 붙거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장사꾼들끼리는 다 자기 서로 돈 안 주려고 해도 처지를 아니까. 이거는 만능 치트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뭐래? 뭐래? 알았어. 기다려봐. 돈 들어오는 거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수나미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먹인다. 수나미가 잽싸게 고개를 움츠러뜨렸는데도 눈에 눈물이 핑 돌 만큼 독한 알밤이다. 장사 더럽게 안 된다는 주인 말과는 달리 손님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정말로 가게는 조그맣지만 길목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위치가 좋아. 수나미는 좋은 가게에서, 아니 좋은 가게가 아니라 오타야 얘들아. 좁은 가게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잘 버틴다. 버틸 뿐 아니라 속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암산까지 하고 있다. 소매상이라 큰 돈은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림잡아 10,000원은 됨직하다. 쓰나미는 비실비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하고 또 한 번 빌붙는다. 주인은 짜식하며 또 한 번 알밤을 먹이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합해서 10,000원을 3번이나 세어보더니 아까운 듯이 내준다. 떼놈이 뭐임? 떼놈. 되놈이라고도 해요. 근데 팀줘서 떼놈이라고도 해요. 야, 외놈은? 외놈은?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nom자가 붙어서 이제 비하 발언이 됐지만, 얘들아, 외인이라고 해, 원래. 외인이고, 일본은 외국이고, 이 사람들이 일으킨 난리가 외란이야. 근데 어제 중국인이라고 한 놈 있었어. 장난하냐고, 진짜. 왜, 왜냐면, 왜소해서. 왜소 이렇게 쓰죠? 얘들아, 한 줄로, 왜, 아니야? 왜소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100년 좀 넘었나? 이 사람들은 단백질이 매우 부족한 삶을 살아. 체구가 작고. 아무튼 근데 외수에서 외놈이라면 떼놈은 떼에서 왔다는 말. 떼. 안 씻어서. 누구? 중국인들을 우리가 비하할 때 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끈질긴 게 중국인 같네요. 이 말을 이제 말한 거야.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찍 웃는다. 쓰나미는 주인이 3번씩이나 세워준 돈을 또 2번이나 센다. 그러고 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저만큼 자전거를 세워놓은 쪽으로 향하게 다림질을 친다. 그리고 이제 가려는데 쓰러져 있는 자전거를 일으켜서 가려는데 뒤에서 탁 잡은 거죠. 그리고는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쓰나미가 울었어. 그러니까 신사가 뭐래? 읽어. 수나미는 너무 놀라 울음까지 끄르륵 삼키고 신사를 쳐다본다. 그 사이 사람들이 큰 구경이나 난 것처럼 모여들어 신사와 수나미를 에워싼다. 누군가 뒤에서 빌어 이놈아 그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하고 속삭인다. 수나미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저기 용기가 난다. 왜 안 읽어? 제법 뚜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오! 수나미 등이 아니라 수나미는 주머니에 든 10,000원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이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 돈 많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하였다. 신사의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그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네. 해봐, 해봐, 됐자. 해봤댔자? 해봤댔자. 공연의 시간만 남기니 자네 자물쇠 하나 많은 애가 되게 그냥 자전거를 잡아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5,000원 가져와서 찾아와라.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한 장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는 것이다. 쓰나미로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태였다. 주머니에 10,000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자전거에 대해선 전혀 생각에 미치지 못했다.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를 하나 사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 내 놈은 쳐다보기도 싫단 듯이 쓰나미를 전혀 상대 안 하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앞에 빌딩을 가리키면서 아, 5,000원 갖고 와. 그러면 열심히 해줄 테니. 하고는 쓰나미를 흘겨보고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져갔다. 쓰나미는 자,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요 두 개인데 진퇴양난은 전진, 후퇴, 양쪽 곤란. 양쪽 다 곤란한 상황. 진퇴양난. 사면 초가는 사면에 초나라 노래. 포위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둘 다 같은 의미로 씁니다. 수나미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아마 수나미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길 기다리는 눈치였다. 수나미는 바보가 돼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멍청히 서 있었다. 누군가 나직이 속삭였다. 토끼야 끝까지 거 갖고 토끼라. 토끼는 게 왜 튀어라. 그거죠?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수나미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번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나섰다.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수나미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쳐댔다. 쓰나미는, 자, 핑계죠. 자기 편이 돼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합리화.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쓰나미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껴졌다. 도파민 폭발이야. 이게 그리고 뒤에서 갈등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죠.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타지도 않고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필시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갔나. 설마 그럴 리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쓰나미는 너무 웃음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대기만 한다. 자, 도둑놈. 근데 진짜로 이게 이제 찔리는 단어가 된 거죠.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수나미는 겨우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고해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뭐가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한다. 그러곤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나미의 눈에 흡사? 자, 내가 도둑이면 너는 두목이다 이거죠.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정 뚝떨. 주인 영감님 얼굴이 자 누런 똥빛 역겹다는 거지.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들어와서는 정! 했어? 했어? 읽었냐고. 읽었냐고. 그러고는 수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가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싼다. 영감님이 기분이 좋을 때면 수나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의뢰 그렇게 했었고 수나미도 그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게 운특인커녕 재수 온 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수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수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달라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남이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턱을 개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게 되질 않았다. 책을 집어 던졌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적 갈등이죠. 봐봐.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건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골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게 뭐가 나쁜가? 근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이거 꼴이다. 라고 했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란 말인가? 여기까지 얘들아. 내적 갈등.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 내적 갈등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도둑질 애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봐봐.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며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 번 맛보면 도저히 잊힐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 이게 이유죠. 도둑질 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이것이 내적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어울리는 말이 좌불안석인데 이거 글자 순서 바꾸면 좌석 불안이죠? 같은 뜻이야. 불안한 자리란 뜻이에요. 자, 수나미의 눈에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많이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 얼굴도 떠오른다. 그리고 이제 과거 회상 왜 형이 감옥에 가게 됐는지. 그런데 오늘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나민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스릴 있는 저희 뭔가를 들고 튀고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이 도파민의 맛을 봤으니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쾌감 때문에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텄다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갈등 해소 결정됐어.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갈등 끝.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봤으면. 마침내, 자, 이 문장 때문에 앞에 다 한 거야.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대조. 됐어. 누런 똥빛은 알죠? 부도덕성이고 소년다운 청순함은 양심을 회복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날개 문제 16개 하고 이제 복습해 볼게요. 날개 문제 16개 하고 복습해 보고 시험송 한 다음에 뒤에 문제 풀게요. 시작. 4번부터 하면 되겠죠? 이것도 한 7분 주면 7분? 5분 주면 되겠죠?
다 못한 사람 없다. 보자. 자, 4번. 답 바로 부를게요. 4번이죠? 근데 얘들아, 여기에 해설지에 설명이 쓰나미는 너무 일이 고되라고 돼 있는데, 틀렸어. 얘들아, 일이 고되, 여기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너무 고되어서 책을 읽을 수 없잖아. 그러면, 이게 고되다지, 얘들아. 이건 알지? 어? 그러면 어간이 뭐야? 여기 어간이 뭐야? 고되다의 어간은? 고되지. 기본 형용사 다 빼면 어간이지. 그럼 고되. 뒤에 뭐 붙여야 돼? 수남이는 일이 너무 고돼 책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고돼 뒤에 어떤 어미가 와야 돼? 그치? 그 고돼의 어가 와야 되지. 잠깐만. 고돼의 어. 그 고돼의 어를 두 글자로 줄이면? 아이, 내가. 그치? 두 개 합쳐지면 두 줄 되지. 고돼. 일이 너무 고돼. 이렇게 써야 돼? 지금 우리 해설지 맞춤법 틀려 있어. 그대로 믿지 마. 그 다음에 5번은 3번. 걱정한다, X. 그 다음 6번. 부지런히 행동하는 이유 5번. 나머지 다 X 쳤을 것이고. 어디서 7번? 7번. 육친애. 육친애. 육친. 가족과 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8번. 4번. 전개니까. 9번은 1번. 속상해한다 아니고. 말만 그렇고. 10번. 3번. 비꼰 거죠. 11번. 5천 띄고 원. 관형사 명사니까 띄워야 돼요. 5천 수관형사 띄고 원. 12번 3, 13번 2, 어디 갔어 또? 14번 2, 15번 3, 마지막 16번 1. 질문. 자, 그럼 나머지 문제는, 확인 문제는 이제 복태랑 시 하고.